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럼 여기서 좀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재난구조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한 9시쯤 되고요. 새벽 우리 시간으로는 4시 이쯤 됐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 구조에 있어서 골든타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이 네. 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실제 말하는 생존자가 생존했을 가능성을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황이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 개념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배가 순식간에 전복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고정되는 해상이 아니고 움직이는 민물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바로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예. 제가 볼 때 최초에 구조된 7명은 어쩌면은 후가판에 나와 있었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수행을 했거나 해서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외 대부분 지금 우리가 실종된 실종자들은 거의 라이프 자켓을 입었건 안 입었건 물로 같이 이동을 하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선체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미 골든타임, 소위 말하면 생존자를 구조하는 시간은 많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라이프 자켓을 전부 다 입었다는 전제하에서 또 라이프 자켓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지금 라이프 자켓을 입고 이동 중인 실종된 사람들은 어쩌면은 지금도 이동 중에 있는데 그분들은 어쩌면 아직까지도 생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지만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희망적인 사항이고 그 사안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구조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지는 지금 새벽이고 6시가 좀 넘은 상황입니다. 해가 곧 뜰 텐데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대가 어떤 방식으로 구조 활동을 좀 펼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구조작전의 가장 핵심 요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색을 해야 되겠죠. 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그냥 지금 현재 라이프자켓으로 표류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실종자가 있고 선체에 갇혀있을 실종자가 있는데 선체에 갇혀있을 실종자가 생존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라이프자켓을 입고 이동 중인 사람이 생존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됐을 때 제가 볼 때는 수상의 구조를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다시 말하면 라이프 자켓을 입고 이동 중에 있는 그런 실종자를 우선적으로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탐색도 움직이는 민물이기 때문에 아예 저쪽 하루에서부터 범위를 확대해서 그것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속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한정 장시간 생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상해서 할 수 있는 함정도 배도 동원돼야 되겠지만은 항공기까지 동원된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 수색이 우리 국내 상황이 아니고 국외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 신속함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사실 기다리는 실종자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저체온 쪽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헝가리 기온이 한 14도에서 12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수온의 온도나 수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을 13도로 기준을 했을 때 우리 이론상으로 저체온증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5시간 간격이 큽니다. 왜 간격이 1시간에서 5시간이냐 하면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 젊은 분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에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에서 5시간이면 거의 대부분 저체온증에 걸린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미 저체온증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저체온증에 들어갔다고 바로 사망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체온증에 걸렸더라도
더 오랫동안 사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예. 그 쉬운 일례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 추자도 낚싯배 사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추자도 낚싯배 사건 났을 때 수온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때 우리가 처음 생존해 있던 사람이 8명 가까이 됐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살은 사람은 생존자는 3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그 8명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 체력이 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저체온증을 걸고 예. 그 3명은 특이한 사람들, 바다에 적응이 강하고 신체가 튼튼한 사람들은 물론 그때는 구조됐던 그 11시간 가까이 됐어요. 아, 11시간 이후에도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체온증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예. 개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이용하면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 생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류 쪽부터 수면 위에 떠 있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계시는 그런 실종자를 우선적으로 수색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현지 구조팀이 한 17개 팀이 되고 인원으로는 100여 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걸로 충분한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 속에서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수상 구조가 더 중요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예. 수상에서 빨리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은 선박들이 동원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항공기까지 동원을 하는 것이 우리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빨리 수색자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침몰할 때와 강에서 침몰할 때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차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예. 조류가 셀 때도 있고 안 셀 때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급류입니다. 예. 물이 높아져 가지고 예. 물살이 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종자가 제자리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많은 시간을 이동한다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 3km 바깥에서 살던데 그만큼 많이 밀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색해야 될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 항공기, 기타 여러 선박들 이런 가용한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펼쳐야 할 텐데 앞으로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떤 거라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론 생존자 위주로 구조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실종자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수상에는 수상대로 나름대로 실종자를 탐색을 하지만은 구조사들은 수중에 들어가서 선체 내에 있을 수 있는 실종자도 같이 병행해서 탐색을 해야 되겠죠. 아마 현장에서는 그렇게 병행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당시에 이 유람선이 대형 유람선과 부딪혀서 침몰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도 사실 그 사고 당시의 그 화면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람선 크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 정도의 큰 차이가 나는 유람선끼리 부딪혔을 때 충격은 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다른 또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화면을 안 보고 있지만은 예. 지금까지 방송 내용을 보면 크루즈선이다 대형 유수색 유람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이유든지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본 우리 선박하고 충돌을 한 선박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형 선박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예. 그러나 충격이 크다는 거죠. 예. 그 사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흥도 낚싯배 사건 기억나시죠? 네네. 영흥도 낚싯배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작은 배가 큰 배에 부딪히니까 예. 큰 배는 거의 영향이 없는데 작은 배는 거의 전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순식간에 아마 이 유람선도 설령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 선박하고 부딪히는 순간부터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됐을 것이고 그쪽으로 갑자기 물이 확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밀리면서 우측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물이 확 들어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전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포켓이라든가
선체 내에서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사고가 난 이 유람선이 도심 외부를 바깥을 보면서 관광을 하는 그런 유람선이다 보니까 다들 서서 구경을 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밖에 나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서 뭐 안전벨트나 이런 좌석에 착석한 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고의 피해가 더 컸을 요인이 됐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현장을 안 봤으니까 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 그 배는 우리 일반 대한민국 유람선하고 유사한 형태일 겁니다. 예, 다만 그 배는 관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게 통유리로 강력한 통유리로 쫙 그 좌측 우측을 막아놨을 거예요. 관광하기 좋게. 예.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뭐 아마 배에서는 거의 안전벨트를 안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배가 전보를 하다가 물이 확 들어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7명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선체 내에 있지 않고 후간판 쪽에서 나와서 관광을 하다가 예. 바로 탈출을 할 수 있었고 자기가 자력으로 헤엄을 쳤거나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고 당시 화면을 계속해서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답답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주변에 많은 배들이 같이 떠 있었고 보통 우리가 이웃한 배에서 조난이 발생했을 때 주변 배들이 좀 같이 구조 작업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때는 할만하니까 했겠죠. 쉽게 말하면 다른 배들도 다 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은 그때부터는 환경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사고가 없을 때는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선 야간이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폭우가 몰아쳤다는 거. 비가 왔다는 거. 이런 모든 조건들의 이웃에 있는 선박들이 쉽게 발견을 못할 수도 있고 예. 또 발견을 했다 해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배들이 예. 거의 대부분 다 유람선이거나 대형 유람선이기 때문에 예. 구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다 예, 예. 하고 저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운채 전 해군 재난구조대장과 전화 연결해서 구조 상황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